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B클래스 공유에 그 공유 폴더에 FX 폴더에 6번 그 6번째 클래스 카피 스탬프라는 그 폴더에서 요 소스 이미지들 복사해 가시면 되고요. 자, 수업을 시작을 하면요. 자, 오늘은 이제 후디니의 카피라는 노드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카피라는 노드에서 배울 거고, 어떻게 보면은 후디니 그 모델링의 거의 꽃이죠. 예. 그 후디니의 그 정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야로 FX를 포폴을 만들어서 그때는 후디니 교육 기간 자체가 없었으니까 마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 이제 후디니를 쓰고 있어서 이제 후디니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작업들을 했었는데 후디니라는 툴 자체를 이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상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었어서 이제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마야 신봉? 예, 야, 마야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작업들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후디니를 접하면서 이제 이거 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갖다가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툴이구나라고 처음 이제 확 뭐라 그래 현타라 그러나요? 네,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피라는 노드예요. 카피라는 노드. 자, 카피라는 노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포인트에다가 어떤 지오메트리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는 노드고요. 자, 마야로 FX를 뭐 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야에서 인스턴스라는 뭐 그런 기능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자, 안에 들어가서 박스를 하나 만들면은 이 박스는 자, 점이 8개가 찍혀 있겠죠. 네, 물론 박스라는 지오메트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8개의 점을 가진 그런 박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옆에다는 우리가 기차놀이 할 때 만들었던 테스트 지오메트리 러버토이 이렇게 요 장난감 하나 고무 러버토이 하나를 만들어서 자, 노드는 카피라고 쳐보면은 노드가 쭉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볼 거는 카피 투 포인트라는 노드예요. 카피 투 포인트. 자, 이렇게 카피 투 포인트 노드를 만들어서 자, 오른쪽 입구에다가는 우리의 점을 연결을 해주고요. 복사할 점들, 그러니까 박스를 연결을 해주고 자, 왼쪽에다가는 이 러버토이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각각의 점에 이렇게 러버토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니까 박스 사이즈를 한 4 정도로 키워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각각의 점에 이렇게 러버토이가 복사해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봤더니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저 러버토이의 위치는 박스의 각 점의 위치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 방향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방향들을 보고 있을까요? 러버토이가. 어떤 애 이렇게 보면은 아주 불규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박스의 바깥쪽을 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카피노드 같은 계열의 어떤 점에다가 뭐를 붙인다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수입 노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쫙 백본에다가 이렇게 뭘 갖다 붙이는 이런 종류의 노드들은 공통적으로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얘들을 정렬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게 비교적 이제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맞추게 돼요. 하나는 Z축이고요. 하나는 Y축이에요. 그래서 Z축이라면 우리 이제 모델링 팀에서 이제 VFX 파트에서는 모델링 팀에서 모델링을 받을 때 거의 항상 대부분 앞은 어디 보고 있나요? 이렇게 앞을 보통 Z축으로 정렬을 하죠. 그리고 위쪽은 Y축으로 정렬을 해줘요. 물론 그게 툴마다 다 달라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쪽 많이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언리얼은
위에를 Z 쓰죠. 예, 축이 달라요. 근데 이제 마야 계통의 후디니 마야 이쪽 다행히도 후디니랑 마야는 둘 다 ZY예요. 그런데 이제 맥스나 이런 쪽은 또 위를 Z를 쓰는 툴들이 있고요. 또 요 XYZ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툴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툴이 있고 또 그것도 또 조금씩 달라요. 자, 어찌됐건 이제 그런 축에 이제 관한 게 있는데 마야 베이스의 거의 모든 회사들은 항상 앞을 Z를 보고 위에를 Y에다 맞추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Z랑 Y를 어떻게 방향을 틀 거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 같은 경우는 요쪽이 Z를 보고 있는 거고 요렇게 Y를 보고 있는 거죠, 현재는. 자,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회전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만 보고 있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Z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면 방향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호디니에서는 항상 Z를 노말에다가 정렬을 해줘요. 노말이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노말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실제로 있지는 않죠. 네, 없어요. 노말이라는 어트리뷰트가. 그러니까 그냥 포인트 노말에다가 임의로 계산된 노말에다가 맞춰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Z를 노말에다가 맞추고요. 노말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Y를 어딘가에다 맞춰야 되는데 후디니에서 이 Y를 맞추는 어트리뷰트를 up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써요. up. UP 소문자로 쓰고요. 흔히 그냥 up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up이라는 어트리뷰트랑 노말이라는 어트리뷰트 두 개를 가지고 정렬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어트리뷰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로드를 하나 달아서 자, 노말이라고 대문자 n 이렇게 써주고요. 지금 n 이렇게 만들어도 특별히 변한 게 없죠. 자, 노말도 벡터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1이 아니라 3이 되겠어요. 3. 3개의 사이즈로 3. 그랬더니 갑자기 정렬 상태가 싹 바뀌었죠. 자, 보통 노말을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Z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예, 변하지 않죠. 자, 그러면 X에다도 1을 주면은 XZ가 11이니까 이렇게 XZ가 11인 방향을 보게 되는 거고요. Y도 올려보면 Y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100 이러면 X축을 바라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바라보는 방향은 노말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머리는 항상 어디를 보고 있어요? 위에를 보고 있죠. 현재는 업이라는 벡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임의로 계산해서 이렇게 방향을 보게 돼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노드를 하나 더 달아도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버튼을 하나 눌러주면 하나가 여기 추가가 돼요. 혹은 여기 플러스 눌러주면 요 밑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추가가 되고요. 이번에는 업이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사이즈를 3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지금은 여기 Z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데, X를 보고 있네요. X를 보고 있고 위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업을 Z축으로 바꿔주면, 001로 바꿔주면, 이제 머리가 위에가 아니라 이렇게 Z를 바라보게 되겠네요. 그리고 Y로 가면은 11,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라보겠죠. 여기랑 여기랑 섞여 있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렇게 Y, Z, 이 방향을 바라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그냥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있나? 네.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모델링이 돼 있다 그럴 때 이렇게 Z와 요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업과 노말에다가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노말이랑 업을 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후디니에서 저렇게 복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어트리뷰트는 노말과 업밖에 없을 것이냐. 다른 것도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헬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헬프가 여기 있어요. 헬프에다가 어트리뷰트
카피라고, 카피 앤 인스턴스라고 한번 카피 인스턴스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자, 카피 앤 인스턴시.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카피 앤 인스턴시.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항목이 없네요. 카피 vs이 아니라, 잠시만요. 인스턴싱. 카피 노드를 한번 보죠. 카피, 여기, 카피, 여기서 그냥 카피 투 포인트, 요거 헬프 눌러볼까요? 네, 카피 투 포인트 노드. 자, 여기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헬프 중에 여기 인스턴싱 포인트 어트리뷰츠라고 이렇게 링크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렉이 걸리네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스톱. 카피 앤 인스턴싱. 좀 기다리죠. 네. 잠시만요. 인스턴싱 포인터 트리뷰트. 네. 자, 카피 앤 인스턴싱 포인터 트리뷰트. 이래서 카피를 할 때 사용하는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트리뷰트 이렇게 쫙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항목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 노말이 여기 써 있네요. 노말 벡터는 z-axis를 정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up이라는 어트리뷰트는 y-axis를 정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뒤에 보니까 if no orient라고 되어 있어서 오리엔트라는 어트리뷰트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리엔트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V도 사용을 락, 포지션 P, 트랜스, 피보, 트랜스폼, 뭐 노멀, 스케일, 피스케일, 오리엔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트리뷰트들이 있을 때 저런 어트리뷰트들을 가지고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카피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어트리뷰트들은 막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작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그냥 인지하게는 돼 있어요. 나중에는 작업을 계속 하신다면.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볼 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노말이랑 업 요거 두 개는 중요해서 방금 봤고요. 자, 또 하나는 P스케일이라는 어트리뷰트예요. P스케일. 자, P스케일이라는 저 어트리뷰트는요. 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유니폼 스케일 이렇게 돼 있죠. 카피하는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어트리뷰트예요. 그래서 적의 값이 크면은 카피할 때 오브젝트도 커지고요. 작으면 작아지고 이런 어트리뷰트고요. 자, 밑에 보면은 스케일이라는 어트리뷰트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유니폼 스케일, X, Y, Z 전부 적용. 아래는 플롯 3 벡터로 돼 있어서 X, Y, Z를 따로 조절할 때 Y만 크게 한다던가 Z만 크게 한다던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너무 당연하지만 포지션도 있겠죠. 위치에다 옮겨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일단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진짜 되는지 먼저 확인부터 좀 해보면요. 자, 여기에 다시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하나 만들어서 저기다 추가로 해도 되지만 따라서 이번에 여기 어트리뷰트를 P스케일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만드는 순간 전부 다 없어졌죠. 네, 왜냐하면 값이 0이라서 그래요. 네, 스케일이 0이니까 다 없어진 거죠. 이렇게 키워보면 이렇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값이 조절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값이 이렇게 조절된다는 얘기는 어트리뷰트잖아요. 포인트마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0.9가 아니라 랜드 ptnum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랜드 ptnum 더하기 2.3 이렇게 해주면 포인트 넘버마다 랜덤 값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랜덤한 사이즈로 로봇 토이들이 스케일링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pScale 말고 스케일도 한번 동작을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attribute create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scale 그 다음에 플롯 1이 아니라 벡터니까 플롯 3 이렇게 바꿔주면 스케일에 플롯 3 이제 또 다 없어졌죠. 111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이 들어왔고요. y만 키워보면 이렇게 y축만 늘어나고요. 네. z를 키우면 z축이 늘어나고 x를 키우면 x축이 늘어나고 이렇게 개별로 스케일이라는 어트리뷰트는 x, y, z에 이렇게 합쳐져서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카피 포인트 노드를 이제 봤고요. 자, 후디디에는 이렇게 카피에 관련된 노드가 몇 개가 더 있어요. 두 개만 더 보면요. 카피 포인트라는 노드가 있고, 또 하나는 카피 스탬프라는 노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듀플리케이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노드는 노드 이름 보면은 그냥 카피 앤 트랜스폼이라는 노드기는 해요. 그냥 후디니에서 노드들은 이름들을 그냥 쓰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서 등록해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카피 스탬프는 조금 이따 같이 볼 거고요. 듀플리케이트는 간단하게 요 러버토이를 듀플리케이트 4테라 그러면 4개를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요. 그럼 4개가 만들어서 지금은 겹쳐 있고요. 여기에 X 이렇게 움직여 보면 X를 2씩 띄어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도 하면 이렇게 하나 복사할 때마다 30도 2칸, 30도 2칸 이렇게 반복해서 4개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쫙 몇 개 복사 이럴 때는 듀플리케이트 노드를 쓰면 간단하고요. 어떤 포인트에다가 뭔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게 카피 투 포인트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여기 색깔 없는 게 있죠, 삼각형이. 요 인풋에 보면은, 요 빨간 삼각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저 있는 거는 저기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노드가 에러가 납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썼던 노드 중에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스윕 이런 노드 보면은, 그냥 없어도, 여기만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리본 타입 뭐가 있나요? 또 이거는 또 이렇게 돼 있나 참. 수입 말고 그래서 뭐 불린 이런 노드 보면은 하나만 연결해도 기본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두 번째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은 카피 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둘 다 넣어야 동작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저도 추워갖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 카피 투 포인트 노드를 가지고 이제 예제를 하나 같이 좀 해볼 건데요. 자, 요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영상이 있나요? 영상은 없네요. 자, 왜 영상이 없죠? 이상하네. 자, 우리 핀 테이블이라 그래서 예전에 언제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처음 이렇게 나왔었냐면은 아마 엑스맨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서 이렇게 블록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도시가 됐다가 뭐 이렇게 핀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막대기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그림도 되고 도시도 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에 맞춰서 이렇게 박스들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자, 그리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뭘 만들 거냐면은 소스 이미지에 가보면은 요 드래곤 3라는 요거 한번 볼까요? 뭔가 뭘로 봐야 되나 이거를. 자, 집에 이제
영상들을 보실 때요, 보통 윈도우든 리눅스든, 윈도우에서는 보통 퀵타임을 제일 많이 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 단에서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RV라는 이제 플레이어가 있어요. RV라는 플레이어가 있어서 제일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무료 버전이 없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개인에서 그렇게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후디니에도 플레이어가 있어서 엠플레이라는 이미지 뷰어가 이렇게 있거든요. 엠플레이. 자, 지금 이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실행 파일 이름은 엠플레이일 거고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도 엠플레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M, 예, 미디어 플레이어 뭐 이런 뜻이겠죠. 엠플레이어고요. 엠플레이.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켜 주면은 이게 뭐냐면요. 후디니 렌더하고 플립북 걸 때 나오는 그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똑같이 우리 경로 이렇게 넣어서 실행시켜 이렇게 로드 해주면은, 예, 시퀀스도 로드 되고 뭐 MOV 이런 것들 다 로드 되고요. 무슨 EXR, 무슨 HDRI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서 혹시라도 뭐 그런 게 원활하지 않으면 그냥 이걸 이용하셔도 크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드래곤 길들이기 3 예고편이고요. 예, 요거를 이미지를 배경으로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사이즈 보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128072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 사이즈를 일단 1280720 이렇게 맞춰주고요. 1280720.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이제 요 로우 앤 컬럼 개수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전에 우리가 어트리뷰트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릴 때는 사실 별로 안 중요했어요. 어차피 색칠해서 막 이렇게 폴리곤 다시 만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박스를 정확하게 딱딱 붙여야 되겠죠. 오르락. 그러니까 몇 개 들어갈지 정확하게 필요한데, 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로 사이즈가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2라고 치면은, 자,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나누려면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콜룸이잖아요. 콜룸. 콜룸이 1, 2, 3, 4가 되겠죠. 로우는 하나, 둘, 셋, 세 개,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로우는 어찌됐건 세로 길이 더하기 1, 콜룸은 가로 길이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1280개 만들긴 조금 무리니까, 무리긴 아니고 좀 많으니까, 컬럼은 128개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128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가로는 10 더하기 1. 근데 또 이게 가끔 이렇게 식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조금. 눌러보면 다시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10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10 더하기 1이 아니죠. 72 더하기 1.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줬고요. 나중에 만약에 사이즈를 좀 나는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80이 아니라 그러면은 제일 정확한 식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사이즈가 사이즈 X, 사이즈 Y니까요. 파라미터가 여기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채널 사이즈 Y 곱하기 0.1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쪽도 채널 사이즈 X 곱하기 0.1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이제 혹시라도 해상도가 바뀌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또 해놓는다고 정확한 건 아닌 게 1280이 아니라 뭐 1285 이러면 소수점 때문에 또 안 맞을 수는 있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사각형을 맞춰서 셋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색상을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요. 자, 우리 예전에 썼던 attribute from map을 이용해서 컬러를 간단하게 넣어줄 거고요. 자, 이 텍스처 맵을 아까 작업했던, 지금 저는 저장을 안 해놔서 경로가 없으니까 저장 먼저 할게요. Save as F에 제 이름에 copy stamp.
fx 8기. 자, 그래서 요 맵에 들어가서 힙에 있는 소스 이미지의 드래곤 3의 요 시퀀스 accept.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요? 네, 그림이 안 나오고 온통 회색밖에 없죠. 분홍색. 예. 후디니에서 이렇게 분홍색이 나오면요, 이미지 파일이 없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에러가 나 있는 상태고요. 자, 오픈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미지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733에서 1032라고 돼 있죠. 여기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프레임부터 있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733프레임부터 있는 이미지인 거죠. 아, 그 얘기는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바꿔주든지 프레임 시작을 733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땡겨줘야 되겠죠. 자, 지금은 이거를 보통 이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구간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봤더니 이거는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이 파라미터는 문자죠. 그러니까 안에다 식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역꺽쇠를 써서 수식을 넣어주면 그걸 풀어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이렇게 역꺽쇠를 쓰면은 달러F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식을 풀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요 꺽쇠, 요거 1 옆에 꺽쇠죠. 자, 아까 시작 프레임이 733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1프레임일 때 733프레임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1프레임에다가 732를 더해주면 되겠죠. 현재 프레임에다. 그러니까 $F 더하기 732 이렇게 해주면 1프레임일 때 733, 2프레임이면 734 이렇게 옵셋이 되겠죠. 엔터 이렇게 해주고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들 클릭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733.jpg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1프레임이 아니라요. 네, 여기 미들 클릭 누르면 식으로 보이고요. 누르면 풀어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나와요, 그림이. 자, 왜 그런 거 하니? 파일명을 보니까 733이라고 안 돼 있고 0733이라고 돼 있어요. 0733. 그러니까 패딩이 있는 거죠, 0이. 근데 우리가 저렇게 식으로 계산하니까 패딩이 없어서 그냥 733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파일은 없습니다. 이러고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쓰진 못하고 저거를 풀었으려면 패딩을 만드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디니의 익스프레션 중에 앞에 0을 붙여주는 패딩을 만드는 $F일 때는 간단하게 $F4라고 썼으면 되는데 지금은 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pad0라는 함수가 있어요. pad0. 그러니까 제로를 패딩만큼 붙여준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자, 미들 클릭 눌러서 식으로 바꿔놓고요. 여기에 pad0라는 식을 넣어줄 거고요. pad0. 이 식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패딩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요. 우리는 패딩을 네 자리를 해줄 거니까 4, 요값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죠. 5, 126 그러면 00126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패드 제로 4, $F 더하기 732 이렇게 식을 써주면 이제 미들 클릭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0733 제대로 표시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이 유니버셜 이렇게 그림이 쫙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우리 어트리뷰트 수업 때도 그랬지만 현재 UV가 없기 때문에 뒤집혀 보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미지 세팅에 가서 인버트 V 체크해서 이렇게 V 쪽으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드에다가 색깔을 표시하는 것까지 했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위로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근데 뭘 기준으로 할지 좀 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트리뷰트 수업 때는 뭘 갖고 했어요? 레드 값이었나요? 블루 값이었나요? 하나 가지고 레드였었나요? 그걸 가지고 그냥 했었죠.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뭐 이거 레드, 그린, 블루 막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밝기를 기준으로 밝은 애는 좀 많이 꺼내고요. 어두운 애는 집어넣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VFX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컴퓨터에서 컬러를 표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는 RGB예요, RGB. 레드, 그린, 블루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데요. 자, 후디니의 컬러 노드 가보면은 요 색깔에다 클릭해보면 이제 여기 후디니에도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지정하는, 밝아서 안 보이네요. 컬러를 지정하는 이런 컬러 팔레트가 트는데 RGB가 있고요. 밑에 보면 HSV가 있고 또 밑에 보면 TMI라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RGB로 색을 조절을 해도 되지만 세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HSV로도 조절을 할 수 있고 TMI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세 개는 뭐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색깔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TMI는 써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잘 모르고요. TMI는 들어봤죠. Too much information이 들어간 이게 무슨 컬러인지 모르겠고 HSV는 꽤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H는 그러니까 영어 Hue, Saturation, Value의 약자고요. 색상, 채도, 밝기를 명도라 그래야 되나요? 휘도라 그러나 명도라 그러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런 의미예요. 자, RGB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요. 이 색상을 조금 더 붉은 톤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레드를 조금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색상을 푸른 톤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블루를 좀 올리면 되는 거고요. 붉은기가 좀 도는데 레드를 좀 빼면 돼요. 그럴 땐 RGB가 참 좋아요. 자, 그런데 거꾸로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색상의 RGB 값이 얼마입니까? 이러면은 그때부터 좀 어려워져요. 네. 황토색 이런 거 갖고 와서 RGB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레드가 들어간 것까지, 블루가 들어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린이랑 레드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늘색이 나오지? 이게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RGB는 색을 더하고 빼고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냥 체감상 어떤 색상을 특정시키는 사실 조금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반면에 HSV는요. H가 컬러 값이라서 레드부터 보라색까지 어느 색상입니까? 여기서 하늘색을 만든다 그러면 하늘색을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RGB에서 하늘색을 만든다 그럴 때는 값을 어떻게 섞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거 세 개 갖고 하늘색 만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이런 건데 HSV 같은 경우는 여기네 하늘색 찍어주면 되고요. 채도는 선명하면 올리면 되고 회색이면 내리면 되는 거고요. 어두우면 V를 내리면 되고 밝으면 V를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상 하나를 딱 정의하기엔 사실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컬러 조절할 때 이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황색으로 맞춰야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맞추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색을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RGB로 표현이 돼 있어야 색을 더했을 때 밝아지고 빼면 어두워지고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서 모든 계산은 보통 RGB로 이루어지죠. HSV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에는 이 값을 밝기를 갖고 조정해 봅시다 그랬으니까 RGB 색깔을 HSV로 바꿔서 이 V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일단 attribute create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위로 어떤 건 높이 올리고 어떤 거는 낮게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 포인트로 박스를 카피를 할 건데 그 박스를 위로 높이 올렸다 낮게 올렸다를 할 거니까 아까 우리 어트리뷰트 봤던 것 중에 스케일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 중에 Y 값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이런 게 아니라 박스 사이즈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 이름은 아까 우리가 봤던 스케일이라는 이름을 써줄 거고요. 스케일. 그 다음에 스케일은 x, y, z가 나눠져 있으니까 사이즈는 3으로 해줄게요. x, y, z.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주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000이면 그냥 사이즈 0일 테니까 111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죠. 111. 근데 x랑 z는 그냥 1이 맞는데 y 값은 1을 쓸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HSV를 가지고 할 건데요. 함수 중에 HSV라는 함수가 있어요. HSV. 이렇게 보니까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 어떻게 쓰는 건가 봤더니 레드, 그린, 블루를 넣고 여기다가 컴포넌트 값을 넣어주면 그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컴포넌트는 뭘 넣어주면 되냐면 H는 H, S는 S, V는 V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함수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RGB를 넣어줘야 되니까 레드 값은 어떻게 되죠? 골뱅이 CD. 예, 감사합니다. 자, Y 값은 골뱅이 CD.Y. 골뱅이 CD.Z.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넣어주는 거는 색상, 채도, 명도 중에 우리는 밝기를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V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엔터. 이렇게 해주니까 값이 들어갔고요. 자,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보니까 스케일 값에 요 Y 값만 값이 막 달라있는 거 볼 수 있죠. 예. 앞뒤로는 1인데 요 Y 값만 이렇게 다른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왜 다 0이에요? 예, 여기 시꺼먼 부분들이에요. 예, 0인 부분. 자, 처음에 이렇게 탁 앞에만 보면 뭐가 제대로 안 됐나 싶죠. 내려보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넣어줬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박스를 붙여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면 되는데, 자, 그냥 박스를 붙이면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앞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노말이랑 그 다음에 위에가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이라는 벡터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하나만 더 만들어서요. 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주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노말 대문자 N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노말은 그냥 기본 Z를 앞으로 보게 해줄게요. Z. 왜냐하면 보통 다 앞을 Z로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냥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눌러서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노말 사이즈 3으로 해줘야죠. 사이즈 3. 노말 사이즈 3 여기 Z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이라는 벡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소문자예요, 업은. 그냥 소문자 UP예요, UP. 업. 사이즈는 똑같이 3이고요. 자, 위를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Y를 1로 넣어줄게요. 0, 1, 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 줬어요. 자, Z도 1, Y도 1, Y, Z.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렬이 됐는데요. 자, 재밌는 거는 색깔이 이상해졌죠? 왜 이상해지나요? 노말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래요. 원래는 노말이 위를 보고 있었는데 노말이 Z로 바뀌니까 시꺼멓게 보이는데 W 눌러서 와이어 모드로 보면은 잘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예. 우리는 여기다 박스를 붙일 거니까 현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카피 포인트 노드를 달아서 카피 투 포인트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카피 투 포인트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박스를 붙여볼 거예요. 박스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하죠. 자, 우리가 처음에 그리드 만들 때요. 1280, 720 사이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드 간격은 73, 129 했었죠. 그러니까 박스 크기가 1이 아니라 10이어야
딱 맞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박스의 요 스케일을, 유니폼 스케일을 10, 이렇게 10배로 해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박스에 컬러가 묻어나온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 보니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값이 좀 너무 미미하죠. 예, 왜냐면은 밸류 값은 RGB 밸류 값은 0에서 1인데 우리는 이거 1280720이니까 엄청 크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 스케일에 가서 요 계산했던 요 밸류 값에다가 한 12배 정도만 곱하기 12 정도 키워 보겠습니다. 12. 그랬더니 이제 확 이렇게 커졌죠. 다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래 위로 양쪽으로 늘어났죠. 예, 위로만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스를 보니까 애초에 이 박스가 이렇게 센터에 있으니까 Y로 스케일링 하면은 위아래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위로 0.5만큼 이렇게 올려서 그냥 뭐야 왜 이래. 자, 네, 잠시만요. 0.5, 아니 스케일이 지금 10이니까 위로 5만큼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그리드에다 딱 맞춰주면 이제 카피 포인트 해보면 이렇게 위로만 올라오게 되고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잘 움직이나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핀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 더 길게 하면은 뒤에까지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그림이 한 300프레임까지 해놨군요. 네. 자, 카피 투 포인트 노드에 가보면요. 자, 파라미터가 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종류의 옵션이 있고 뭐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카피 투 포인트 노드에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스캐터 노드 할 때 어떻게 됐었죠? 컬러를 가져왔었죠. 컬러뿐만 아니라 어트리뷰트를 전부 가져올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카피 투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포인트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붙이는 박스가 받아가게 돼요. CD를 받아왔으니까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원래 박스는 색깔이 없었잖아요. 근데 카피를 할 때 자기 복사되는 포인트의 CD를 얘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어트리뷰트를 복사할 때 가져갈 거냐. 이거를 정의해 주는 게 이 모드들이고요. 제일 위에 보니까 카핑, 그대로 복사해라. 거기에 전부 다 복사하는데 이런 것들은 빼고 합시다. V, 알파, 노말, 업 이런 것들은 빼고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노말이 복사되면은 노말은 원래 정렬을 하기 위한 어트리뷰트인데 그거 그대로 복사해버리면 색깔이 또 시꺼머지겠죠. 그러니까 기본 옵션으로 노말 같은 거 이렇게 빼고 복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T스케일이니 스케일이니 업이니 노말 이런 것들은 복사할 때 사용하기만 하고 어트리뷰트를 가져오진 않는 거예요. 근데 CD는 저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어트리뷰트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자, 이 아래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투명도가 있을 때는 또 두 개를 곱해서 사용할 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알파라는 어트리뷰트는 양쪽에 다 있으면 곱하세요 두 개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벨로시티가 있으면 양쪽에 다 두 개를 더하세요. 뭐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은 그냥 가져오는데 저런 일부 어트리뷰트는 빼고 가져옵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인트에는 이렇게 노말과 스케일, 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상 복사하고 나면은 그 중에 CD만 복사가 됐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네, 스케일 가져오지 마시고요.
업 가져오지 마시고요. 노말 가져오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어트리뷰트들의 대부분은 카피 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위해서 만든 어트리뷰트를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죠.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제를 하나 진행을 해봤고요. 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지금 뭐 잘 안 되시는 분들 있나요? 잠깐 봐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없어서 뭐까지 올라갔을까요? 벡터는 3개지. 그 다음에 식을 보니까 콤마가 아니라 벡터 점 12.R 12.Z 움직이는데 너무 값이 작아서 많이 괜찮네요. 자, 일단 그리드가 128번 12번에 너무 커서 아까는 그래서 그래서 간격이 너무 자잘하니까 박스로 보십니다. 박스로 스케일이요. 스케일은 1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후대인은 저 스케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고 있냐면은 카피 포인트 노드가 알고 있어요. 카피 포인트 노드에서 아까 이렇게 목록 보여드렸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카피 포인트가 이런 용도로 씁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카톡으로 질문한 그거는 점이 5개인 거는 글씨 하나당 하나씩 뭉친 거고 그리드 사이즈의 거기 100은 1090이죠. 그건 사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트리뷰트 트랜스퍼에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블렌딩을 하는 옵션이 들어있어서 도치점이 하나라도 멀리 있으면 적게 들어가는 게가 있으면 크게 들어가서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네,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럴 혹시 거예요. 일정 일정, 아시는 분이 같이 네. 있어 하셔가지고. 일정은요, 3개월 차이로 계속 계산이거든요. 네, 저기 물어보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카운터에, 그러니까 데스크에 물어보시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날짜 알려주실 거고, 그러니까 여기 기수 기준으로 3개월 딱 끝나는 시점에 이제 요 전 기수가 졸업할 거거든요. 다음 기수. 거의 선을 안 주고 바로 돼요. 쉬고 싶을 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수업 그 계산 되게 근데 수입 학생들한테 안 배운 상태에서 수입 요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노말이랑 법 때문에 이게 기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식대를 인간적인 그거 오늘 노말업에 대해서 알아야 노말 방향으로 정렬을 해주고 업은 방향 보정 이래야 계단이 똑바로 쓰는 건데 업을 안 만들어 보니까 이거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노말은 바깥 방향으로 업은 Y로 고정을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배운 상태가 되니까 그 과정 수리는 그냥 아예 박스를 박스로 박스가 분이 8개니까 8개씩 납작하게 만들어내고 그거에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냥 현재 배운 상태에서 더 이상 지식 없이 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기계를 다 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들어오셨으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깃털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깃털을. 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깃털들을 작업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모델링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쪽이 더 많았고요. 최근 이제 작업하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냥 무기한 연장된 영화 중에 거의 개별 깃털 클로즈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깃털을 전부 다
프로시저로 뭐 작업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카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잡기 위해서 이제 깃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냥 샘플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컨셉 같이 이런 식도 있고요. 네, 실제 이런 거 레퍼런스들인데 자, 이런 깃털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요 대에서 각각의 라인들이 촘촘하게 꽂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라인들의 요것들의 길이들이 다 다를 거고요. 이렇게 모여 있는 정도들도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놓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한번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요 깃대를 만들어 주고요. 그걸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자, 안에 들어가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라인.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포인트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길이는 한 5 정도로 이렇게 길게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여기서 물론 이 포인트를 늘려도 되지만 리샘플 노드를 하나 달아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샘플 노드를 달아서 랭스를 0.1 간격이 아니라 0.05 간격으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줄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굳이 리샘플을 달아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커브유 어트리뷰트를 어제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커브유 어트리뷰트는 이제 처음에서 끝까지를 0에서 1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트리뷰트를 넣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 0에서부터 이렇게 1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라인 하나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깃털을 쫙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인 방향을 잡아줘야 될 텐데, 보니까 이쪽이 X축이죠. 그러니까 노말을 X로 잡아줄 거예요, 노말을.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노드 하나를 달아서 자, 노말을 벡터 3 노말을 이렇게 Z축을 Z가 아니라 이렇게 X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말 이렇게 켜보면은 이렇게 X로 싹 노말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카피투 포인트로 라인 하나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건데요. 자, 라인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 라인은 보통 이렇게 Y축을 보고 있죠. 그런데 노말에 정렬되는 거는 Y가 아니라 Z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Y를 보고 있게 할 게 아니라 디렉션을 Z로 바꿔서 이렇게 Z를 바라보게 해주고요. 이제 카피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Z를 쫙 이제 바라보게 됐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요. 사이즈를 이렇게 쓸 게 아니겠죠.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사이즈를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에 사이즈, pScale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라인이니까 XYZ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사이즈로 조절해도 될 테니까 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하나를 만들어서 pScale 원래는 정확하게는 파티클 스케일의 약자기는 해요. 그래서 pScale 그러면 이제 전체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다가 모양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깃털 모양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지렁이 모양 잡듯이 램프를 이용해서 깃털을 그릴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램프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create edit parameter interface 해주고요. 자, 램프 파라미터, 램프 플롯으로 하면 되겠네요. 램프 플롯.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Edit Parameter Interface, 여기에 램프 플롯 이렇게 위에다가 넣어주고요. 이름을 뭐라고 해줄까요? 자, Reduce 램프 이렇게 해줄까요? Reduce 램프, Reduce 이렇게 해주죠. Accept. 자,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이제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요 값에다가 채널 램프, 네, 식대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채널 램프에 레디우스 램프 우리가 만든 램프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값을 가져올 거냐 요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방금 리샘플의 커브 U를 만들어 준 거였죠. 그래서 attribute 커브 U를 가지고 넣어줄 거고요. 마지막 항목은 XYZ 중에 뭡니까 이거였는데 플롯 램프에는 XYZ이 없으니까 그냥 0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0. 엔터. 이렇게 되겠죠, 식은. 자, 이렇게 넣었더니 이제 요 모양대로 이렇게 스피 스케일이 정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깃털 모양으로. 얼추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깃털은 좌우 대칭이어야 되니까요. 이 아래에다가 미러라는 노드 하나를 달아서 좌우 대칭으로 X축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깃털을, 자, 이거를 깃털이라고 우기기에는 네, 좀 형편없죠, 모양이.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깃털답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자, 깃털의 이 모양들을 좀 볼게요. 가만히 봤더니 여기가 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라인들이 전부 바깥을 보고 있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거를 휘어줘야 될 것 같은데 다 똑같이 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휘는 정도들이 이렇게 여기랑 요런 데들이 이렇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 휘어지는 정도도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휘어지는 그 어트리뷰트는 회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뭐였죠? 노말이었죠, 노말. 노말 혹은 업이었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트랜스폼 노드로 로테이트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0도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노말 방향을 그렇게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노말이 0, 0, 1일 때, 여기는 값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0, 0.5, 0.5인가요? 올라가면 0.31? 그러니까 파라미터 하나로 그냥 이렇게 쓱쓱 돌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렬할 때는 벡터가 편할지 몰라도 어느 방향 기준으로 휙휙휙 돌린다 그랬을 때는 그 벡터식으로 돌리는 게 어렵다는 거죠. 트랜스폼 노드로는 그냥 이렇게 휙휙 0도, 90도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건데 벡터 방향을 갖고 돌리는 건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달아서 자, 여기서 한번 돌려볼까요? Z로 이렇게 돌리면 Z는 상관이 없을 거고요. X를 한번 돌려볼까요? X를 여기서 X축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돌리면 사실 이렇게만 돌려놔도 좀 낫죠. 이렇게 돌리면 제일 간단한데 문제는 이 파라미터는 포인트에 있는 게 아니라 라인에 있단 말이죠. 포인트에다가 회전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랜덤하게 혹은 램프로 그릴 것이냐 이런 거예요. P스케일은 여기 달려 있어서 포인트별로 이렇게 커브 U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제 얘는 라인을 이쪽에서 여기다 돌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달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처리하는 노드가 카피 스탬프라는 노드예요. 카피 스탬프.
그리고 후디니의 아까 카피 노드의 정말 강력한 기능이 바로 이 카피 스탬프라는 노드에서 나와요. 자, 우리가 무슨 이제 이런 거 관련된 툴들이 보통 드레싱 툴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던가 보통 인스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뭘 배치한다던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배치할 때 포인트를 막 다르게 해놓고 건물마다 회전을 좀 다르게 준다던가 스케일을 좀 다르게 준다던가 혹은 컬러를 좀 다르게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툴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하고 있어요. 클라리스 뭐 이런 툴들도 랜덤 스케일 뭐 이렇게 해서 붓으로 드레싱하고 뭐 이런 것들 잘 돼 있고요. 마야에도 인스턴스 기능이 있고 뭐 대부분의 툴들이 갖고 있는데, 자, 건물을 전부 배치를 하는데 창문 크기를 전부 다르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케일, 뭐 회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툴들이 지원하는데, 근데 그거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휘어지는 거를 다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그때마다 파라미터들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후디니는 이 카피 스탬프라는 노드를 가지고 그런 거에 제약 없이 모든 파라미터를 전부 다 조절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자, 이제 카피 스탬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카피 스탬프라는 노드가 돌아가는 원리인데요. 자, 이게 제가 하필 CD로 해놔갖고 참 바보같이 이렇게 예를 해놨는데, 자, 그냥 이렇게 보세요. 얘는 빨간색이라고 파란색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으면은, 자, 여기 물론 이거 복사하면 그냥 카피돼서 내려오는데 어찌됐건 빨강 파랑을 여기서 조절하고 싶은 거죠. 컬러로요. 그랬을 때 이 어트리뷰트를 이쪽에서 쓸 수 있게 미리 등록을 해놔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어트리뷰트를 CD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제 여기서 쓸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CD라는 어트리뷰트를 CLR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는 등록을 예를 들면, 그리고 이쪽에다는 스탬프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CLR을 갖고 오게 해주면은 이제 얘를 여기다 카피할 때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이 어트리뷰트를 여기다 넣어서 카피, 저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카피, 이렇게 카피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스탬프라 그러고요. 여기 일종의 도장 같은 거, 도장. 그래서 여기다가 스탬프를 등록해 놓으면 스탬프라는 함수를 가지고 가져와서 값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10개가 있을 때 10개 다 다른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그 어트리뷰트를 갖고 와서 아무 파라미터에나 넣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CD는 원래 컬러, P스케일은 스케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파라미터 어디다든지 복사하는 곳에 있는 어트리뷰트 값을 갖고 와서 넣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카피 스탬프예요.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보면은 조금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면요. 자, 어트리뷰트 하나를 여기다가 P스케일 밑에다가 더 만들어 줄게요. P스케일 밑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하나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은, 네. 자, 어트리뷰트 여기 플러스 눌러서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어트리뷰트 이름은 요 로테이션 X를 조절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X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다 다르게 회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이름은 로테이션 X라고 하죠. lot X, rot X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단순히 10도, 20도, 30도 이렇게 회전시킬 거라 벡터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1 그대로 놔둘 거고요. 자, 이 값을 그대로 조절할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면은 이 값은, 자, 여기서 돌려볼까요? 요렇게 완전히 접힐 때가 마이너스 90도죠.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부터 반대로 90도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라트 x 값은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 우리가 램프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램프로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여기다가
레디우스 밑에다가 이렇게 플롯 램프 하나를 추가해서 더 집어넣어 주고요. 이렇게 램프 이름은 라덱스 램프라고 해주죠. 라덱스 램프. 그 다음에 로테이션, 로테이션 이렇게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억셉트. 램프 하나가 추가가 됐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다가 어떻게 써줄 거냐면 채널 램프, 라덱스 램프. 자, 그 다음에 어느 위치를 넣어주냐면 아까랑 똑같이 커브 U. 그 다음에 플롯 램프니까 뭐 X, Y, Z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0.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라인의 위치에 따라서 램프로 0에서 1까지 값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 조절을 할 거니까 저 램프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픽01을 이용해서 얘를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 이렇게 값을 조절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램프의 0인 데는 마이너스 90이 될 거고요. 램프의 1인 부분은 90도가 되겠죠. 자, 엔터.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어트리뷰트로 확인해 보면은, 예. 자, 라덱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90에서 이렇게 90까지 값이 막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이제 그 값들을 조절할 수 있겠죠. 자, 네. 커브유가 안 불러와지면 요 리샘플에서 요거 켜주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 X를 잡아줬고요. 로테이션 X를 잡아줬고, 이제 카피 포인트가 아니라 얘를 쓸 게 아니고요. 카피 스탬프라는 노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다시 만들어 볼까요? 카피 스탬프. 자, 사용법은 똑같아요. 얘 대신에 이거 빼버리고요. 지워버릴까요? 얘 대신에 이렇게 사용법은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자, 0 하면은 똑같은데 자, 파라미터가 조금 많죠. 아까 카피 포인트보다요. 스탬프라는 탭이 있고요. 또 어트리뷰트라는 탭도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탭은 얼핏 보니까 아까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고요. 여기 포인트, 셋, 멀트, 어드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이 스탬프라는 탭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렇게 스탬핑 기능을 쓰려면 이렇게 스탬프 인풋을 체크를 해서 도장 쓰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쓸 건지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을. 자,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도장 이름이에요. 일종의 도장판 도장 이름이에요. ROT라고 해주죠. ROT. 도장 이름은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도장 값을 뭘로 쓸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만든 어트리뷰트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여기 만든 요 라덱스 여기 어트리뷰트 이름이었죠. 여기에 요거 라덱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골뱅이 latx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로테이션 x의 저 어트리뷰트 값을 이렇게 lat이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이름들이 헷갈릴까봐 일부러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써도 헷갈릴까봐 이제 일부러 다르게 쓴 거고요. 어트리뷰트 latx라는 거를 이제 lat이라는 도장으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이제 이쪽 어디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 쓸 거냐면 우리 사실 요 로테이션에다 쓰려고 만든 거였죠.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식을 써줄 건데 자, 함수 이름은 스탬프라는 함수예요. 스탬프.
이 함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카피할 때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함수고요. 첫 번째 들어가는 저 스트링은 무슨 카피 노드에서 쓰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요 노드, 요걸 말하는 카피1. 카피1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 부모 노드에 카피1을 쓸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항목에 노드 경로가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스트링은 도장 이름이 뭡니까요? 도장 이름. 그래서 방금 만들어 놓은 rat이라는 저걸 가져다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별건 아닌데 좀 다들 어려워하는데 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있는 값을 가져다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볼 때는 이거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값을 쓱 보여주긴 보여줘야 될 건데 아직 카피 안 했으니까 뭘 보여줘야 되지? 그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0도 넣어주면 돼요. 0.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볼 때는 그냥 0인 거고요. 이렇게 회전 안 하는 거고 이렇게 0인 거고 다만 카피를 하고 나면은 아까 스탬프된 값들이 이렇게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회전이 결국은 요 라덱스 값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움직여 보면 조절이 되는지 보면 되겠네요. 시작은 이 정도로 해주고요. 위로 갈수록 이렇게 요렇게 휘어주면 될까요? 그러면 아래는 좀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잡아주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로테이션을 잡아줄 수 있고요. 깃털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 좀 뭐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만 벌써 조금 넣어줬는데도 이제 아까보다는 뭔가 조금 더 그럴싸한 모양으로 깃털들이 좀 정돈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보이는 거고 라덱스도 전부 12예요. 지금 일단은 라인에 SS도 이런 이게 포인트가 너무 적어요. 여기는 길이를 포인트 대시로 모으면서 그렇게 작고 포인트는 어차피 리셋을 다시 할 거야. 여기는 스케일의 채널 랭크로 라디우스 커브 근데 이 커브가 커브가 없어서 그래서 자,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을 정해 봤고요. 자, 아까 말한 후디니의 카피 스탬프의 강력한 점은 저 파라미터를 그냥 어디에든 쓸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렸는데 돌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밴딩까지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휠 수 있게요. 자, 밴드는 뭘로 주죠? 그러면 휘는 노드를 그냥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라인에다가요. 자, 이 라인에다가
지금은 이거를 휠라 그래도 점이 없어서 점 두 개밖에 없잖아요. 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도 리샘플 로드 하나를 달아서 이번에 얘는 그냥 요거 꺼주고요. 맥스 세그넌트 꺼주고 그냥 길이 요 개수로 한 2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밴드라는 노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자, 밴드 노드를 이렇게 달아보면은, 그리고 엔터 이렇게 쳐보면은, 이렇게 휠 수 있는, 이런 그 핸들이라 그러죠. 지난번에 무슨 핸들을 썼었죠, 저희가? 핸들 하나, 뭐, 그 커브 찍는 거, 이렇게. 지렁이 레일 찍을 때 커브 노드에다 엔터 치면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핸들 나오듯이 자, 노드마다 이렇게 핸들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밴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미러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요 밴드 값에 따라서 이렇게 휠 수도 있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휘는 정도도 좀 조절을 해줄 수 있겠네요. 얼추 제 생각에 얘도 너무 막 180도 이렇게까지 휠 건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90도에서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이 사이로 좀 조절할 수 있게만 해주면은 모양들을 좀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노드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이렇게 해서 3개 됐죠, 이제. 여기를 이번에는 밴드라고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램프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그래서 플롯 램프 하나 아래다 다시 추가해 주고요. 얘 이름은 밴드 램프 이렇게 하고 밴드 이렇게 해서 램프 하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accept. 그러면 이렇게 1, 2, 3 램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에다가 채널 램프, 자, 밴드 램프 방금 만든 거요. 그 다음에 값은 뭐 들어간다 그랬죠? 커브 U. 그 다음에 XYZ 중에 X축.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요거에 따른, 요거에 따른 밴드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확인해 보면 이제 요 어디 갔냐 확인해 보면 요 밴드 값이죠. 요게 이렇게 값에 따라서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끝이 아니라 이 밴드 값도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적절하게 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픽01 얘를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여기에 맞게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자, 이제 어트리뷰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카피 포인트 노드에 와서, 카피 스탬프 노드에 와서 하나를 또 더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이름은 이번에는 그냥 밴드로 해줄 거고요. 어트리뷰트 이름도 밴드였어요. 자, 이렇게 지금은 그냥 어트리뷰트랑 이름이랑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스탬프에서 쓰는 밴드가 이 밴드는 아니에요. 요거를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이번엔 요 밴드 노드에 요 밴드 파라미터에 가서 스탬프 땡땡원의 카피 원 아까 우리 카피 노드에 방금 등록한 스탬프 이름 밴드 넣어주고 디폴트 값 그냥 0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서 각을 등록을 해주고 나면 아이고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주고 나면 이제 이렇게 휘는 정도도 요 램프에 따라서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초반엔
요 아래쪽은 좀 요렇게 휘다가 위로 올라가서는 요렇게 반대로 조금 모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아래쪽 여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좀 많이 모이게. 이렇게.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잡아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모양을 좀 잡아봤는데요. 자, 이제 두께를 좀 줘볼게요. 여기 너무 많이 휘었네. 예, 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네, 그럴싸하게 모양들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좁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려도 되겠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요. 어찌됐건 이제 여기 있는 세 개의 커브를 가지고 자기가 맞게 이렇게 디자인들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라인으로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데드를 좀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폴리와이어 라인을 커브로 그 폴리곤으로 바꾸는 폴리와이어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자, 요렇게 요 라인에다가 먼저 하나 굵은 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미러에도 폴리와이어 노드 하나를 미러에다 만들지 말고 여기다 만들죠. 라인의 리샘플. 아, 예, 여기다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머지 이렇게 해주면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두께들이 다 너무 굵고요. 예, 뭔가 이상하죠. 폴리와이어가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갔어요. 여기 처음 기둥 라인에 폴리와이어.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라인 카피하기 전에 폴리와이어. 그래서 이렇게 미러된 것과 기둥을 머지를 해줬는데 자, 일단은 두께들이 현재는 다 일괄로 돼 있어서 뭐 이제 느낌이 좀 안 나오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여기에 보면은 시꺼멓게 변했어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에 뭐가 있죠? 노말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이쪽에는 노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말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0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쪽 라인은 노말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노말은 우리 순전히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카피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노말 만들기 전 단계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두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는 좀 굵고 위로 가면서 점점 가느다랗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두께가 좀 있고 위에는 이렇게 얄쌍하게 올라갈수록 자, 폴리와이어 노드에 가서 와이어 레디우스가 지금 0.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를 그냥 0.1로 하지 말고 아래서부터 위까지 우리 어트리뷰트가 점점 작아지게 만든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커브 U예요. 그래서 그냥 커브 U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차이가 생겼는데 뒤집혔죠, 지금. 근데 커브 U는 0에서 1까지 값이니까 1 커브 U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밑둥이 너무 굵으니까 여기에다가 전체 곱하기 한 얼마 정도 해줄까요? 0.01 정도 해주죠. 0.1.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얄쌍한 기둥이 나왔고요. 자, 지금은 디비전이 4인데 그래도 동그랗게 보이기 위해서 8까지 이렇게 올려주죠. 이제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폴리와이어 여기도 문제죠, 지금. 이쪽도 이렇게 굵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커브 U. 아까처럼 근데 보나마나 뒤집혀 있을 때니까 1 커브 U 곱하기 가는 기둥들은 더 사이즈가 작으면 좋을 테니까 0.025 정도 해줄게.
0.0025 해줘야 되겠네. 0.0 아니지. 잠깐만. 아, 이쪽을 0.01 정도 해주고요. 얘는 0.025 이렇게 좀 두껍게 해주죠. 네, 이 정도가 좋게. 자, 그래서 굵은 가지는 이렇게 이 정도, 작은 가지는 더 작게 이렇게 해서 깃털의 와이어들을 만들어 봤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놨더니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놨더니 자, 여기는 커브유가 없어서 지금 적용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도 커브유를 이렇게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너무 날쌘해서 나뭇잎이 아니라 무슨 생선 가시같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우리 처음에 이 간격 리샘플을 0.05가 아니라 더 빽빽하게 바꿔보죠. 0.01 정도로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쫙 빽빽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놔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굵어서 너무 굵은 거 0.02 해볼까요? 예. 어느 정도 간격이 맞는데 너무 바깥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얇아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깃털 같지가 않고 너무 가시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 굵기들은 이렇게 줄어들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저것도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제는 이런 거를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폴리와이어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얇아서 생긴 문제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램프로 조절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폴리와이어의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램프 플롯 이름은 레디우스라고 하죠. 레디우스. 두께 위드스라고 할까요?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모두 두께 위드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여기에다 채널 램프 위드스 여기에 커브 U, 0 이렇게 넣어주면 자 램프를 이용해서 커브 U에 따라서 값을 갖고 와서 0.01을 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값이 뒤집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램프를 이렇게 올려주면 전체가 다 빽빽할 건데 아까는 이렇게 돼 있어서 급격하게 얇아졌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조금 만져주면 이렇게 끝은 이렇게 조금 더 필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만져주면 이제 끝은 뾰족하면서도 끝이 깃털이 이렇게까지 뾰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더 넓혀줘도 되겠죠. 이 정도가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깃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너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서 또 느낌이 안 나니까요. 이 밑에다가 마지막으로 밴드 노드 하나를 또 달아서 이렇게 달아주면은 얘를 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휘어지긴 휘어지는 것 같은데 뭐 좀 이상하죠 상태가. 이상하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엔터 쳐보면은 밴드에 가서 엔터 쳐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좀 정상이 아니에요. 자, 밴드노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어느 축으로 휠 건지 축을 잡아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축을 잡아주는 부분이 요 아랫부분에 요 파라미터예요. 지금은 Z축을 방향으로 길이 1만큼 이렇게 축이 잡혀 있습니다. 요걸 중심으로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디렉션을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X로 바꿔보죠. X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업벡터 컨트롤 Y로 돼 있는데 얘를 Z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오리진을 이렇게 뒤로 좀 빼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1 이렇게 하고 랭스를 2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잡아주면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걸 보죠. 이렇게. 그래서 한 뭐 60도 정도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까요? 그 다음에 밴드 하나 더 따라서 이번에는 밴드 하나 더 달아서 이거 뭐 이렇게 다 저랑 똑같이 안 해주셔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을 위로 Y축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길이는 이렇게 더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Y축이 아니라 요거를 Z축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조금 내려줄까요? 이렇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거 쭉 30도 이 정도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위스트 이래서 또 회전시키는 옵션이 있어요. 체크해보고 이렇게 회전 이렇게 살짝 꽈줄 수 있겠네요. 70도 꽈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좀 이렇게 좀 조절들을 해주다 보면은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이렇게 살짝 회전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이런 모양의 깃털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이제 모양 자체 막 대충 만들어서 안 이쁘긴 한데요. 어찌됐건 이제 이런 식으로 카피 스탬프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사할 때 이제 그냥 회전, 스케일, 위치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파라미터든지 스탬프를 이용해서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자, 귀향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셋을 만들어 볼 거예요. 깃털 어셋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렁이 작업할 때요. 그냥 지오메트리 노드에다가 막 파라미터를 빼서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어셋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체를 우리가 만들 전체를 잡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패키징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박스에 담는 모양이고요. 저거를 후디니에서는 서브넷이라고 그래요. 서브넷. 그래서 폴더예요, 폴더. 어떤 큰 폴더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고요. 단축키는 Shift C, 이게 단축키인데,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이렇게 묶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브넷이라는 노드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브넷으로 만들고 나서 얘를 어셋으로 이렇게 바꿔서 만들게 되고요. 어셋으로 바꿔서 만드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6개월 차 이쪽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서브넷으로 묶어만 놓고 파라미터들은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페어 파라미터로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눌러서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파라미터들을 만들 게 아니라 아까 만들어 놓은 파라미터들을 밖으로 빼내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깃털 모양 잡는 파라미터들을 싹 빼놓으면은 여기서 깃털 모양들을 막 잡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바이 타입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파라미터 램프도 만들어 봤고요. 플롯도 만들어 봤고 그런데 끝에 보면은 from node라고 노드로부터 파라미터를 갖고 오는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자기 노드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만든 노드들이 여기 다 있고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여기 요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2의 요 피스케일 라덱스 밴드 요걸 우리가 램프로 만들었었죠. 요 노드 안에 가보니까 여기에 레디우스 램프, 로테이션 X 램프, 밴드 램프 우리가 만든 램프 파라미터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얘들을 이렇게 밖으로 갖고 나오면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갖고 나오고 어플라이
이렇게 해주면 아까 만든 요 파라미터가 밖으로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 보면은 이렇게 링크들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파랗게 바뀌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직접 조절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냥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필요한 파라미터가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 만든 건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스케일이라던가 혹은 이 샘플, 리샘플 몇 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꺼내면 좋겠네요. 자, 안에 노드를 좀 이렇게 항목들을 보니까 요 리샘플 처음에 우리가 라인의 요 리샘플 요 간격도 0.02 요거 잡아준 것도 파라미터로 빼면 좋겠네요. 리샘플 1의 이 이름 뭐죠? 예, 랭스라는 파라미터. 요거 얘를 밖으로 꺼내 놓고요. 그냥 랭스 이렇게 놔두면은 가독성이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은데 자 이름보다는 라벨만 바꿔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는 건 라벨이니까요. 그래서 랭스 대신에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간격 뭐라고 하죠? 네. 페더 덴시티라고 하는 게 좋아요. 페더 덴시티. 아유 좋네요. 근데 이제 값이 작으면 더 많아지고 커지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이름을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보니까 여기 또 추가로 링크가 걸린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밴드, 요 밑에 이런 밴드들도 다 파라미터를 뺄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조금씩 해보죠. 폴리와이어의 요 와이어 레디우스 이런 것도 0.025 이런 부분만 파라미터를 따로 만들어서 값을 빼도 되겠죠. 지금은 그냥 귀찮으니까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을 빼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값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몇 개만 더 뺄게요. A상. 자, 뭘 빼볼 거냐면은 이쪽에 요 리샘플에 요 세그멘트 25 요것도 빼도록 하죠. 작은 세부 고와이어의 간격이죠. 얘도 리샘플 2에 리샘플 2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리샘플 2에 세그스라는 파라미터죠. 리샘플 2에 세그스 여기 있네요. 밖으로 이렇게 꺼내 놓고 얘는 뭐라고 할까요? 페더 뭐라고 할까요? 페더 그냥 페더 세그먼트 이렇게 하죠. 세그먼트. 자, 어플라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름이 잘못 들어갔는데 뭐 그냥 뭐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해주고 밴드 3의 요 밴드 값 밴드 3의 이름이 뭐죠? 요거는 밴드 여기 있겠죠. 디포메이션의 밴드에 여기 있네요. 밴드 얘도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요. 얘는 X밴드 이렇게 해주죠. X축으로 돌리니까 X밴드. 그 다음에 요 노드 밴드 2 요거 여기는 밴드 2의 디포메이션에 트위스트만 돌릴까요? 트위스트에 트위스트 밖으로 꺼내놓고 얘는 Y 트위스트 이렇게 해주고 억셉트 해주면 이제 이 정도 파라미터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놨더니 이제 뭐 나쁘진 않은데요. 조금 뭐 정신사납긴 하죠. 네. 그래서 파라미터들을 이제 좀 예쁘게 정리들을 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어셋 만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긴 할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세퍼레이터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분리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input 1, 2, 3, 4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인비저블 이렇게 체크해 주면 이렇게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 뭐 그러면은 예를 들면 feather density 여기다가
폴더도 있어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세 개는 요 안에 이렇게 넣어서 폴더 이름은 예를 들어서 shape 이렇게 해주고요. 다른 폴더 하나를 요 위에다 또 만들어서 이번에 얘 이름은 뭐라고 할까? 그냥 main 뭐 이렇게 해줄까요? 그리고 요 나머지 네 개는 요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세퍼레이터 이렇게 나눠놓고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리고 accept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main, density랑 세그먼트, 밴드값, shape, 램프들 이런 식으로 예, 적절하게 폴더나 세퍼레이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면은 훨씬 어세스럽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면요. 자, 지금 accept 일단 할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좀 무거워요. 무슨 뜻이냐면은 쉐입에서 이렇게 램프로 뭘 조절하기가 이렇게 좀 딜레이가 생겨요.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폴리와이어로 만들면서 무거워졌어요. 근데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폴리와이어를 해야 되겠지만 모양을 잡을 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냥 라인으로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만 폴리와이어로 이렇게 탁 해주면 될 텐데 지금은 폴리와이어가 끼어 있어서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은 폴리와이어를 할지 안 할지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껐다 켰다. 자, 서브넷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든 노드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후디니 안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스위치라는 노드예요. 스위치. 스위치란 노드 자체는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값에 따라서 이걸 가져올래, 이걸 가져올래 이런 노드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스위치 노드 하나를 달아주고요. 스위치, 네, 스위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폴리와이어를 해서 이렇게 합쳤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노드에다가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폴리와이어 안 한 걸 넣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에다가는 폴리와이어를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머지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요 스위치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0일 땐 이쪽, 1일 땐 이쪽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스위치 노드를 이쪽에도 달아주면 되겠죠. 여기다도 스위치 달아서 그냥 가져오거나 폴리와이어를 해서 가져오거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도 껐다 껐다 켰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스위치 노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자, 지금 우리는 굳이 저 껐다 켰다를 두 개를 따로 조절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하나만 끄면 둘 다 꺼지고 하나 키면 같이 켜지고 그냥 이런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스위치 노드는 그냥 요쪽 스위치 노드를 하나 복사해서 카피 파라미터 여기다는 그냥 링크로 걸어줄게요. Relative Reference 이렇게 해서 링크로 연결해주면 이제 얘만 껐다 켰다 하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스위치 1의 셀렉트 인풋 얘를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바깥에서 하면 되겠죠. 바깥에서 서브넷에서요. 그래서 다시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from nodes 안에 있는 걸 가져옵니다. 안에 있는 노드 중에 방금 만든 이 스위치 1 노드고요. 여기에 셀렉트 인풋을 이렇게 맨 위에다 가져오죠. 그리고 이름은 라벨은 폴리와이어 이렇게 바꿔주면 apply. 그러면 이제 이 노드를 가지고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끈 상태로는 이제 한결 가벼워졌죠. 켜두면 이제 좀, 네, 좀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굳이 이렇게 파라미터가 스위치일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이 폴리와이어 파라미터에 가면은 타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 인트로 돼 있는데요. 요거를 밑에 내려보면 토글이라는 타입으로 요 타입의 폴리와이어 방금 만든 거의 타입을 토글로 바꿔주면 저 파라미터가 이제 apply 토글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제는 누르면 이렇게 체크돼 있으면 켜지고 떼면 꺼지고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이제 크게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피 포인트. 그래서 그때 어트리뷰트들이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복사된다 이것과 이제 카피 스탬프라는 이쪽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스탬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복사 원본에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서브넷으로 묶고 파라미터 빼고 이런 건 그냥 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무슨 언리얼 쪽 보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언리얼의 OTL로 가져갈 때는 파라미터 여기서 만들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아예 얘를 먼저 어셋으로 바꿔놓고 어셋의 기본 파라미터를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아직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파라미터 이름도 스페어 파라미터, 여분의 파라미터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피 관련된 수업들을 조금 진행해 봤습니다. 자, 과제들을 조금 이제 과제 잠깐 보여드리면요. 하나는 요런 이게 화면이 이게 해상도가 안 좋아서 아주 잘 인지가 되지는 않는데 매트릭스 이런 영화에 보면 숫자 쭉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요. 이렇게 밝기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서는 뭐 그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어찌됐건 숫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제 카피 노드를 공부하는데 특히 카피 스탬프를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또 하나 해볼 만한 거는 이런 레고를 가지고 이렇게 러버토이 요거를 가지고 레고는 아니고 이렇게 박스들로 착착착착 쌓아서 이런 걸 만들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거를 레고 블록으로 해도 되는데 아마 꽤 무거울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나중에 팩이라는 걸 배우면 훨씬 가볍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지금 당장은 그러기엔 조금 무거울 거고요. 그냥 박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만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컬러가 필요하겠죠. 이 러버토이에. 근데 러버토이를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색상이 보이긴 하는데 CD가 없어요. CD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쉐이딩, 렌더링 관련할 때 배우게 될 건데 이게 CD가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맵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셔서 이제 맵, 어트리 프롬 맵 이런 걸로 이제 CD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들을 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가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 좀 있잖아요. 레고 블럭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성 계단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 시계 이런 것들 카피노드 이용해서 하면은 훨씬 간단해지겠죠. 예를 들면 시계 숫자 붙이는 거 그거 일일이 붙일 필요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 지렁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OPD 지수로 이렇게 복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라인 하나에다가 카피로 지렁이들 쫙 붙여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OPD 지세고 랜덤 값 들어갔던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스탬프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노드 이름 뒤에 붙은 01, 02, 03 이걸 가지고 랜덤 값을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탬프, 카피 스탬프로 카피를 해놓고
포인트에 들어있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랜덤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아마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집에서 좀 해보시면 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나선 계단 스윗 이것도 카피로 노멀 업벡터 정렬해서 쫙 돌리면 바로 끝날 거고요. 레고 블럭에 요 동그라미 4개 트랜스폼 노드 가지고 이렇게 붙였었죠. 네, 그것도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몇 개 하진 않았지만 이제 과제들 중에서도 한 것들 중에서도 요렇게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